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과 전문의 김한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주제를 드디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많은 분들께 불편한 주제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노년기 남성의 자유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단순히 성적인 쾌락의 문제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건강의 문제입니다. 방광 건강, 전립선 건강, 심혈관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모두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로서 2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이 있어요.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생님, 요즘은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나이가 나이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끝내려 하시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여쭤보면 사실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시더라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밤에 몇 번씩 화장실을 가거나 아랫배 쪽이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영어로는 뉴트 올루스라고 하죠. 비뇨과에서는 이걸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다리를 몇 달 동안 전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관절이 뻣뻣해지죠. 나중에 다시 걸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재활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남성의 성기능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규칙적인 자극이 없으면 혈액이 잘 흐르지 않게 되고 조직이 서서히 탄력을 잃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해면체 섬유화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발기에 필요한 조직이 굳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약간 바꿨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는데 부인을 일찍 여의신 후로 약 10년 동안 성적인 활동을 완전히 멈추셨어요. 이 나이에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전립선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보니까 발기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전립선 문제와도 연관이 있었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사실 요즘도 가끔 그런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표현을 안 했어요.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스스로를 억누르면서 건강까지 잃고 계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욕구가 있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자유행위가 노년 남성의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립선 건강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기관인데요. 규칙적인 사정을 통해 전립선액이 배출되지 않으면 이게 안에 고이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만성 전립선염 환자분들 중에 성적 활동이 오랫동안 없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널 오브 유로지를 비롯한 여러 의학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유익하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발기 기능 유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면체에 규칙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어야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발기는 단순히 성적 반응이 아니라 혈관 건강의 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발기부전이 심장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반대로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수면의 질입니다. 자유행위 후 사정을 하면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이완 효과를 주고 수면을 돕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중 일부에게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정신건강입니다. 성적 자기 표현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느낌, 자신의 몸에 대한 주도권 이런 것들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이루신 후에 우울증이 오시는 어르신들 중 성적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면서 더 빠르게 무기력해지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해야 합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영상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60대라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 이상적입니다. 70대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도 충분해요. 80대 이상이라면 2주에 한 번이라도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규범이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의 생리적 유지입니다. 앙치즈를 매일 하듯이 성기능도 사용해줘야 유지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정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사정량이 줄거나 사정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매우 흔한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극을 멈춰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정 없이도 발기와 혈액순환을 통한 조직 유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고 정신적 만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사정 시 통증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비뇨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부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정액을 보존하는 게 건강에 좋다던데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고 에너지가 생기고 이른바 정액 보존법, 영어로 시멜리 아리티텐션이라고 하는 트렌드인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액 보존법이 건강 청년에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무 7일차에 테스토테론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젊은 남성, 그것도 테스토테론이 충분한 사람 기준의 이야기입니다. 60세, 70세 이상 남성의 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테스토테론이 이미 상당히 감소한 상태고 문제는 호르몬을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호스를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안에서 막히듯이 사용하지 않는 성기능은 서서히 퇴화합니다. 정액 보존이 노년 남성에게도 유익하다는 임상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근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세요. 젊을 때의 정액 보존과 노년기의 성기능 유지는 완전히 다른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해요. 전립선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방사선 치료나 수술 후에 많은 분들이 성기능에 큰 변화를 겪으십니다. 사정이 잘 안 되거나 사정 시 통증이 오거나 발기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포기를 해버리시거든요. 이미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접어라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료 후에도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성적 자극을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방사선 치료 후 발기 제어이라는 개념이 있을 정도로 의학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통증이 있다면 그건 원인을 찾아야 하는 증상이지 그냥 참아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전립선암 치료 후 성기능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자, 이제 또 다른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사별을 하셨거나 오랫동안 독신으로 사셨거나 혹은 부부 관계가 오랫동안 없으셨던 분들이요. 이런 분들 중에는 나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트너가 없으니까,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감정 자체를 느끼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자유행위는 파트너의 의무와 관계없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이건 외로움을 달래는 게 아니라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 건강 습관이에요. 특히 배우자를 이루신 후 갑자기 성적 활동이 완전히 멈추는 경우 전립선과 혈관 건강 모두에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슬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몸도 돌봐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아예 욕구 자체가 없어진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먼저 욕구가 줄어드는 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성욕도 함께 줄어들어요. 이건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욕구가 없다고 해서 자극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면 기능이 더 빠르게 퇴화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욕구를 기다리지 말고 가끔 의도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몸에 자극을 주는 행위 자체가 혈류를 개선하고 조직을 자극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치질이나 운동처럼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하는 습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단, 테스토스테론이 매우 낮거나 갑상선 문제가 있거나 우울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성욕 저하가 의학적인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비뇨과나 내분비내과에서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나이로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어르신 세대에서는 이런 주제를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분들이 직접 물어보시질 않으니까 의사도 먼저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느낀 거니 침묵이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전립선이 나빠지고 발기 기능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가는 것, 이게 모두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건강 문제예요. 당뇨나 고혈압 얘기하듯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 아버지나 남편이나 어르신 친구분이 계신다면 살며시 이 영상을 보내주셔도 좋아요. 말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영상이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몇 가지 실질적인 팁도 드릴게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이나 가족들과의 생활 속에서 이런 사적인 시간 자체를 갖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전립선과 방광 건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혈류를 전신에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라도 매일 30분씩 꾸준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성기능은 전신 건강의 거울이에요. 발기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남성 호르몬 수치 등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해요. 이걸 부끄럽다고 병원을 안 가시면 정작 중요한 다른 건강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노년기에 자유행위를 멈추면 전립선에 분비물이 고여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해면체 조직이 섬유화되어 발기 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될 수 있으며 혈관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정 빈도는 60대 기준주 3회, 70대는 주일 2회, 80대 이상은 2주에 1회도 충분합니다. 욕구가 없어도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암 치료 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파트너 유무와 관계없이 이건 자기 몸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많은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내려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비뇨과 의사로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은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암 치료 후 성기능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테스토스테론, 저하 증상과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